안녕하세요. 장기입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주가 끝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오늘은 해외 시장까지, 나우 다스닥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까지 한번 차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 그러니까 벌써 4월 12일이죠. 4월 12일이고 이제 4월 달도 반 정도 다음 주가 끝나게 되면 반이 끝나기 때문에 4월 달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현재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종합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을 세팅해 놨고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2277포인트,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1439포인트.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 하락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큰 하락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삼 또 느끼게 되는데, 또 재밌는 건 그 하락에 지금 50%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정말 큰 하락이었고,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사실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 차트가 여기저기 추세선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올해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639포인트 정도 되고 419포인트. 지금 이 하락폭을 봤을 때 벌써 지금 한 7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뭐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 그냥 코로나는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정도로, 지금 보시면 하락했던 것보다 사실 더 큰 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니까 그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게 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때 일봉보다는 주봉, 차라리 뭐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시는 게 오히려 그 시장의 흐름 파악이 더 잘 되고, 일봉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일봉이 오히려 더 이 현재 시장의 흐름의 파악이 어렵고, 월봉과 주봉을 보시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월봉으로 코스피 차트를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보았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하단부는 정말 큰 과매도였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요.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 상단 박스 부분에 중심선과 이 하단선이 이쯤 이렇게 내려오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 정도로 세팅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월봉 기준으로 5선하고의 이격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더 있긴 하지만, 주봉 기준으로 먼저 이제 조금 더 흐름을 파악이 용이한 주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50%까지 올라왔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위에 저항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고점 여기 현재 이 부분, 박스권이 있었던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감이 지금 1860포인트인데 이게 1900포인트까지 저항이 열려 있어요. 그냥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의 저항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지금 10선이죠. 주봉상의 10선 정도 터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저항 구간이 이게 워낙 한 방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여기 이 음봉 여기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1900포인트, 일봉상으로 봐도 1900포인트 상단이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주인데, 다음 주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코스닥은 그만큼 상승이 워낙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결국에는 이 코스닥이 먼저 60일선까지 터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아직 60일선까지의 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키 맞추기, 그러니까 결국 시총이 가벼운 그리고 제약바이오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먼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량주라고 하면 가장 쉽게는 삼성전자와 SDI를 필두로 한 코스피 시장의 그동안 상승이 조금 더뎠던, 상대적으로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등의 여력이 주봉상 보시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주말간의 돌발 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뉴스들을 살펴봐도 원유가 이제 지난주에 상승할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한국은 어느 정도 1차적인 스황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나는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고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해외 증시 차트도 볼 텐데, 일단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선물이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르니까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려놓았던 그 30분봉 상의 추세이죠. 이 추세선의 현재 하단을 깨지 않고 계속 여기 작은 박스권 보시면 이 박스권을 한번 만들었고요. 박스권 돌파를 하고 또 작은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더라도 밀리더라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폭락을 하기는 쉬운 지금 흐름은 아니에요. 흐름은 아니고 어쨌든 이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보고 혹시 홀딩을 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은 게, 이따가 종목들을 볼 때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4월 9일과 4월 이제 10일,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약간 뜬금포처럼 뭐 10%, 20%씩 크게 상승했다가 꼬리를 달고 하락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았어요. 중소형주 위주에. 그만큼 이렇게 쭉 2주 넘게 상승했던 그 상승의 끝 무렵에 왔을 때 보통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뭐 세력이라면 세력이고, 뭐 혹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올라왔던 그 자금들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은 코스닥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게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환율 차트인데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길게 볼게요.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종가가 1208원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지금 여기랑 여기에 1차적인 박스권,
지금 2차 박스권 이렇게 하단에 있던 박스권, 상단 박스권, 뭐 이거는 약간의 엄청난 오버슈팅이었으니까 현재 이제 밴드 기준으로는 1200원대 초반부터 뭐 1230원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1230원대 후반 이 박스권이 있는데 박스권 하단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갭을 메꿨어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1200원대를 깨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오고 보통 이제 그 박스권이 돌파를 하거나 이제 뭐 트라이를 할 때 네 번째 트라이를 하면 거의 8, 90% 이상 깨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돌파를 할 때 돌파를 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트라이를 하고 바로 돌파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단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지지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1200원대를 이제 뚫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또 다시 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또 좋지 않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눈여겨봐야 할 그 포인트가 환율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눈여겨봐야 할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지금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인데 40포인트 이 4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외봉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빅스 지수가.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외봉으로 빠졌을 때는 쌍봉을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6월 이후에 차라리 오히려 6월 이후에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크게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여력은 있는데 현재는 이제 하방입니다.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의 하방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이 갑자기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환율과 빅스 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의 향방을 살피는 데 있어서 빅스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환율과 그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주식시장의 대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나스닥을 많이들 보시니까 나스닥 종합을 보면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도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주봉을 놓고 보게 되면 저항대가 눈에 보이는 저항이 8,300포인트 11선 눈에 보이는 저항은 당장은 지금 60선은 터치를 한번 했죠. 터치를 하고
10선 위에는 여기까지 위에 보이는 저항은 그런데 지금 나스닥도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추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이 현재 만들어진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지금 중심선 위에 있어요. 이 정도로 놓고 보게 되면 현재 나스닥의 추세인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이 중심선의 상단에 있다라는 거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봉상으로 설령 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전부 높은 식으로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혹시 하더라도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깨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 새로운 추세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봉상 기준에 하루 이틀 하락을 하더라도 갑자기 다시 또 큰 하락의 시장이 연출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승하는 이 추세가 하락할 때처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지금 중심선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PCL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17% 갑자기 뜬금포로 17%까지 올라왔고, 뭐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엄청나죠. 지금 제가 물려있다가 나온 이 엄청난 파동에서 결국 본전 이상에서 간신히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9일과 10일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급반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 추세의 단기 추세 끝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종목이 튀는 종목이 있으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혹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으면 약손절 혹은 보합권에서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동매매에 하기 쉬운 그런 장이 연출이 되는데, 상승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와, 지금 여기서 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 47%, 지수가 47%가 올라왔다라는 건 코스닥 기준으로 종목들 중에서는 100% 이상 나온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상승을 내가 수익 실현을 못했다고 해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죠. 저도 물론 수익을 나름 창출하긴 했지만 시장의 상승 여력 대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단기 계좌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냈고, 장기 계좌는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본전 이상에서 현금화를 했지만, 이 상승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걸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21선을 돌리는 과정에서는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하락에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이 상승과 하락에서 가졌던 포지션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그 부분을 돌이켜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기준으로 향후의 사실 흐름을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고 대응의 영역이 맞긴 하지만, 차트 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 5일선이 뭐 조금씩 깨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합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11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쭉 한번 단기적으로 나오다가 5일선이 이제 61선 맞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65일선 맞고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여기 박스권에서 1차적으로 한번 또 잡아줄 거고, 이쯤 되겠네요. 이 박스권 상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잠깐만요. 단기적으로 내려왔다가 5일선 맞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11선 맞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데, 빠진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 5일선이 돌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서 21선을 만약에 하향 돌파, 데드크로스를 하면 그때 이제 또 투매가 이렇게 툭 올라갔다가 툭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가장 5일선이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적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 것보다는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의 상승의 힘이 더 좋기 때문에, 5일선이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21선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5일선이 한번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올라가면서 21선, 5일선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그런 식의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5월에 될지 혹은 6월에 될지 7월에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대로 빠질 거다라고 하면 지금 다 손절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야죠. 그게 아니라면 주식시장은 언젠가는 다시 정고점 이상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 상승에서 내가 수익을 많이 실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원인 분석, 혹은 이 하락장 때 내가 좀 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스스로 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하락할 때 이때 이제 심리적으로 왜 이때 손절을 해야 하는 거를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손절을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분석, 그리고 이때 하락이 컸을 때 마찬가지로 손실을 최소화 못했던 것,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상승을 최대화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스스로의 매매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사실 그런
위기와 기회는 또 오니까 그때에 다시 잘 대응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대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는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지만 그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해서 다음 주 초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방송으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